유럽 전기요금 10배 폭등, 한국도 30% 올리며 전략 나서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용기 있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려, 내핍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의 생활 수준대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갈등, 러시아와 중국이 짱 먹고 이 난리 난 상황에서 두 나라를 꺾을 때까지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활 수준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서 중국 물건 사오고 러시아 물건 사오고 뭐 러시아 에너지 사오고 뭐 이거 해요 하고 유럽도 다 풀어요, 이런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의 패권국이 몇십 년 후에는 중국이 되는 거고 우리는 중국 속국이 되는 거고. 시진핑이 한 말이 있죠. 시진핑이 여러분 트럼프한테 한 말이에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되는 겁니다 여러분. 난 그런 세상 진짜 싫어. 그런 세상 정말 싫어요. 러시아는 밀 감자 해바라기 풍년 대박이래요. 와 씨발, 러시아 하늘이 러시아를 돕나? 족같네.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위기 상황이다라는 누군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고르바초프 사망했잖아요. 고르바초프 사망하고 해외 유럽 쪽 신문들은요, 신문에서 몇 면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설 기사를, 부고 기사가 났을 것 같아요. 르몽드가 11면을 고르바초프 부고 기사를 썼어요. 11면. 신문 11면이 고르바초프의 부고 기사였다고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빠진 나라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장 위구르 문제 이런 거나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일면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국내 뉴스 이렇게 하기는, 국내 뉴스보다 신장 위구르 갑자기 특집해가지고 중국이 콜랩스 하는가, 중국이 무너질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지만 쟤네들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뉴스에서 여러분 이준석을 이걸 적대시하는 뭐 이런 거로 감정이 매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나라들의 스케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러시아 상황은 어떤가, 중국 상황은 어떤가. 러시아가 그렇다, 중국이 무너지면 러시아도 무너지는 거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중국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그럼 우리가 지금 저들과의 지금 이 물가 상승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진짜 이 패권 경쟁이라는 거를 명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에서 재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재련은요 여러분, 재련이 이제 금속을 얻어내는 겁니다. 금속을 얻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철이죠. 철광석으로부터 쇠를, 신철인가요? 신철이라고 그러나요? 탄소 4% 이상의 그거를 뽑아내는 거기다 탄소도 넣고 뭐 콕스 넣고 해가지고 신철 맞죠? 신철. 탄소 4% 이상의 고품질 그걸 쭉 쇠물을 뽑아내잖아요. 그것도 제철도 재련이라고요. 재련을 하는데 그 광물로부터 금속을 뽑아내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항제철 이렇게 있지만, 포항제철 같은 것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나 기타 등등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거에서 마그네슘인지 뭐니 재련을 거의 다 어디서 했어요? 철강석 정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했었지만 이 세계화 이후에 다른 철 같지 않고 그게 사이즈가 규모의 경제가 벌어지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철은 워낙에 많으니까 제철소가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거 재련하는 거는 전 세계 수요 물량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
마그네슘 재련소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국에 있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이 재련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물질을 못 얻어내는데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여러분 환경 타령하는 유럽이 어떻게 했겠어요? 재련소들을 다 조져놨어. 유럽은요 환경하면서 거기다 뭐 하고 뭐 오염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가스 나오고 뭐 독가스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강을 오염시킨도 하도 지랄들 하니까 재련소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놓고 그 재련된 결과물들은 후진국들에다가 재련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야금야금 쓰겠다 이거였는데 그게 가치 사슬 체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패권 전쟁 관련돼서 제일 심각한 게 재련이야, 재련.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환경론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고 물질을 안 썼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석유는 정유해야 되고 금속들은 재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국가로서 제철소와 우리도 재련소 별의별 거 재련 다 했는데 우리도 그 재련소들이 다 망했더만. 석유 그러니까 산업의 원 자원을 먹는 거에서 정유하고 제철 정도만 우리가 남아 있고 재련소들 다 망가져 있고. 근데 여러분 보면 남해화학이 됐던 뭐가 됐던 이 비료 그리고 이 재련 이런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전부 다 확보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냥 박태준 이렇게 딱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재련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정치인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치인의 부하들까지 우리가 재련소를 만들어서 이런 걸 확보해야 됩니다. 정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앞세대에서 그렇게 다 정유소하고 재련소하고 다 만들어 놨지? 그럼 우린 땡큐지. 근데 땡큐라고 얘기도 안 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민주화만 고마워. 이건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제철소와 재련과 정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 쓰고 있고 매일매일 아파트도 다 H빔 같은 거 다 이런 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문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박정희하고 박태준한테 고맙진 않고 민주화 인사들한테만 고맙다고 하고 역사에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산업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거에서 역사에서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 재련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의 한 꼭지라도 재련에 대해서 재련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놨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재련은 참 중요하지라는 인식이 있으면 지금 마그네슘이 됐건 뭐가 됐건 전 세계 재련 네트워크가 지금 흐물어지면서 지금 생산량이 난리가 나고 재련을 통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원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패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그러면서 재련의 중요성, 정유산업의 중요성,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싹 드러내고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재련소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그렇게 유의미한 제철소와 재련, 정유를 만드는 것보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은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 배워야 될 머리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이런 거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가치사슬 체계라는 걸 가치사슬 체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돼. 설탕은 어떻게 언제부터 생산이 돼서 어느 때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고 그 다음에 수급의 문제가 없는 현재로는 어떻게 돼 있고 쌀로는 어디 있고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고 석유, 커피, 뭐 홍차, 녹차, 인삼 뭐 우리 입에 들어오는 감자, 옥수수, 기타 등등 이것도 다 가치사슬 체계를 가르쳐야 돼. 그게 역사고 그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역사. 그리고 그걸 둘러싼 패권 전쟁들이 어떻게 둘러싸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간단해요. 석유 때문에 나는 전쟁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또 9시 방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낮에 너무 힘을 다 빼네. 아무튼 여러분 전 열받아서 그래? 니네가 나를 구구라고 불러? 그것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를 구구라고 그러고 다 그래? 그래 진짜 내가 구구인 줄 모르겠는데 좋아. 그렇다면 진짜 어디 보자니네. 김규리님 감사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9월 달에 94억 7천만 달러 무역 적자 났고요. 94억 7천만 달러 적자가 났고,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내외인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 방어한다고 외환보유고 쓰기엔 후덜덜한 상황이에요. 환율 보호한다고 외환보유고 쓰면 경상수지 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상황이 우리가 외환보유고 무역적자, 환율 인상, 기타 등등 싹 다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조선일보 땡큐 절약 나서야 된다. 생활 수준을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한테 지금 절약이 강조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그걸 여러분 고통 분담이라는 얘기를 다시 해야 돼. 이 패권 전쟁의 파고를 우리는 정면으로 극복해내야 되고 우리는 미국의 진영의 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충 경제의 20 정도를 잃는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나라가 통째로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0% 중에서 한 20 정도, 최악의 경우 20 정도를 잃는다. 중국하고의 가치사슬 재편, 이 패권 전쟁의 와중에서 20% 정도를 잃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미국을 버리면 100을 잃는 거야. 미국을 잃으면 100을 잃는 거고 중국을 잃으면 20을 잃는 건데 20을 잃는 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세계,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한 재련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 엉키고 성킨 게 전부 다 응? 가치사슬 체계가 다시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편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효율성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발전을 할 거예요. 일단은 자원의 흐름이나 상품 시장이 다시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제고가 되면서 경제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더 다시 지금의 생활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겁니다. 생활 수준은 일단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도 전쟁 끌려나가서 총 맞아 죽고 대량 살상이 나던 그 방식보다는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쟁인 거예요, 전쟁. 옛날 같았으면 그냥 총불에 들고 나가서 사람 죽으면 몇백만 명 죽으면서 전쟁이 나버렸는데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